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드디어 대장정의 끝을 향해 달려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캡틴 아메리카 이후로 역대급 트릴로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스토리와 함께 새롭게 구성된 멤버들 간의 케미까지 볼 수 있었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3편을 끝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토리도 종결된 만큼 과연 그동안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그리고 MCU 스토리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일대기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가오갤 1편은 파워스톤을 차지한 스타로드와 스톤을 빼앗으려는 가모라, 그리고 욘두에 의해 현상금이 걸린 스타로드를 사냥하려 했던 로켓과 그루트가 서로 잔다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로난에 의해 가족을 잃은 드렉스가 그의 부하였던 가모라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가모라를 미끼로 로난을 만나려는 드렉스까지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최초의 멤버가 결성되게 됩니다. 가모라는 타노스에 의해 가족을 잃고 강제로 입양되었기에 로난과 타노스를 배신하고 스타로드와 합류하게 되었으며, 감옥을 탈출한 뒤 콜렉터의 행성 노웨어에서 파워스톤의 진실에 대해 듣던 찰나 드렉스가 호출한 신호에 의해 로난에 침공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가모라와 스타로드는 로난의 추격을 받던 도중 욘두의 도움으로 라바저스의 우주선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로난과의 정면 승부에서 패배한 드렉스는 로켓, 그루트와 함께 스타로드를 찾아 욘두의 우주선에서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이후 로난이 파워스톤을 이용해 잔다르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알게 된 멤버들은 잔다르의 파괴를 막기 위해 라바저스와 협력하여 그를 저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오갤을 하나로 묶어주게 된 결정적인 핵심 멤버 그루트의 희생으로 인해 추락하는 우주선에서 살아남은 뒤 파워스톤의 힘을 견디며 로난을 물리치게 됩니다. 가오갤 1편은 그루트의 존재가 가장 중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린 소녀에게 꽃을 만들어 선물해주는 따뜻한 모습부터 시작해 반딧불을 이용해 멤버들의 길을 밝혀주는가 하면 본인을 희생하여 멤버들을 지킴으로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지대한 공헌을 끼쳤습니다. 이후 잔다르 행성을 지켜낸 가오갤은 본격적으로 팀을 결성하게 되었으며 스타로드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소버린의 포로가 된 네뷸라를 찾기 위해 아이샤의 의뢰를 받고 아빌리스크를 처치한 뒤 임무를 완수하는가 싶었지만 배터리를 훔친 로켓 덕분에 추격을 받게 되었으며, 셀레스티얼 에고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에고는 과거 파워스톤의 힘을 버틴 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자식을 찾기 위해 등장한 것인데요. 이때부터 스타로드의 가족에 대한 갈망이 묘사되기 시작했으며, 밀라노가 부서진 것에 대해 티격태격하던 로켓과 스타로드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며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행성에 남아있던 로켓과 그루트는 욘두에게 포위되었지만 때마침 욘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라바저스들은 그를 배신하게 되었으며, 네뷸라의 기습으로 욘두가 쓰러지고 졸지의 테이저 페이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에고의 행성을 방문한 시점으로 멘티스가 새롭게 합류되었으며, 스타로드는 내면에 숨겨진 셀레스티얼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가모라를 발견한 네뷸라는 서로 죽일 듯이 싸웠지만 그동안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쏟아 부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다만 에고는 스타로드를 이용해 전 우주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으며, 스타로드 역시 평생 배터리 신세를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테이저 페이스와 배신자들을 처단한 욘두와 로켓, 그루트가 에고 행성에 도착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 에고와 소버린 함대를 전멸시키게 됩니다. 다만 에고 행성이 사라지면서 대기권이 사라지게 되자 욘두는 자신의 우주복을 스타로드에게 넘겨주며 그를 위해 희생하게 되는데요. 1편의 그루트에 이어 두 번째 사망한 멤버로서 혈연이었던 에고에 비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욘두의 부성애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어느 시리즈보다 가족애가 깊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동료의 죽음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항상 욘두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스타로드가 그의 마음을 헤아림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편에서 성인이었던 그루트가 2편에서는 아기로 등장하면서 스타로드와 가무라, 로켓 역시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 보호자격 인물로 성장한 시점이었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출발하여 함께 팀을 이뤄 가족을 이루는 형태가 되었지만, 타노스를 기습하던 네뷸라가 붙잡히면서
가오갤 역사상 최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맺은 시기였습니다. 사실상 인피니티 워 스토리의 주인공은 가모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가오갤은 어벤져스보다는 타노스와 더욱 연관이 깊은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타노스가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가모라를 노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네뷸라 역시 끔찍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가모라의 죽음으로 인해 타노스는 핑거스냅을 시전하게 되는데요. 그루트와 욘두에 이어 가모라까지 항상 매 작품마다 누군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토르는 로켓의 도움으로 니다 벨리르라는 행성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며 그루트의 희생으로 인해 희대의 무기 스톤 브레이커를 완성하는 등 인피니티 워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비중이 그 누구보다 큰 작품이었습니다. 이후 엔드게임을 기점으로 네뷸라와 로켓은 어벤져스로 활약하게 되었으며 캡틴 마블이 부재일 경우 유일하게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어벤져스의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중요한 멤버였죠. 가오갤의 우주선인 베네타는 한동안 토니와 네뷸라가 머물렀던 기체였으며 시간 여행 당시 호크아이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네뷸라가 타노스에 의해 납치되면서 타노스가 피 밉자를 복제하여 현 시점으로 넘어오게 되었으며 건틀렛을 차지하려다 자신에게 죽음을 당하는 등 연속으로 매 작품마다 죽음을 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엔드게임에서 사라진 절반이 모두 돌아왔지만 소울스톤을 위해 희생한 가모라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면서 다른 평행세계의 가모라와 만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후 로켓과의 인연으로 토르가 잠시 멤버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가오갤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팀이 탄생하게 됩니다. 엔드게임에서 아스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결성되면서 함께 팀을 이룬 모습이 잠시 등장했습니다. 이전처럼 우주 곳곳을 누비며 의뢰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토르4에서는 약한 종족을 도와주고 2마리 염소를 선물 받기도 했는데요. 아주 잠깐 동안 결성된 팀이었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가장 강력했던 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토르의 전투력이 워낙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가오갤이 버거운 일을 혼자서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는 등 멤버들 간의 전투력 밸런스 차이가 너무 큰 나머지 멤버들이 쩌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토르가 연설을 시작하자 모두 질렸다는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가오갤과의 팀업이 썩 좋지 못한 편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스타로드는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나는 토르에게 진심 어린 연애 상담 및 재활치료에 적극 도움을 주는 등 내적으로는 상당히 친해진 상태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토르는 신도살자 고르를 처치하러 떠나면서 아스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후 가오갤 멤버들은 새로운 안식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간만에 휴식기가 찾아왔습니다. 엔드게임 이후 황폐화된 노웨어 행성을 구입한 뒤 재건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콜렉터의 소지품 중 하나였던 코스모라는 강아지까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빌런이 등장한 시기는 아니었지만 과도한 업무에 스타로드는 지쳐가게 되었으며 그런 그를 위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열어주게 됩니다. 스타로드가 동경하고 있던 케빈 베이컨을 납치해오는 것이었는데요. 논란의 전투씬에서 베이컨이 출연한 영화의 댄스를 추는가 하면 지금도 우주 최고의 명작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다만 동료들에게는 마이티 히어로격 인물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가 영화 배우라는 사실에 다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동료를 위하는 마음에 감동한 케빈 베이컨은 즉석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열어주었으며 가오갤 멤버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가 하면 스타로드와 멘티스는 서로 이복남매란 사실을 깨닫는 등 지금까지 마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당히 훈훈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이후 가오갤에 의해 납치된 케빈 베이컨은 가오갤 3편에서 신문기사 뉴스로 등장하게 되었죠. 다만 이러한 휴식기도 잠시일 뿐 그들의 본거지인 노웨어 행성은 하이 에볼루셔너리에게 침공당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트릴로지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한 3편입니다. 로켓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하이 에볼루셔너리라는 막강한 빌런이 등장했는데요. 무려 소버린 종족을 창조한 장본인이자 아담을 시켜 로켓을 생포하려 했지만 그만 로켓은 중상을 입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가모라의 도움으로 로켓을 살리고 그들의 숙적이었던 하이 에볼루셔너리까지 전멸시키게 되는데요.
자신이 과거로부터 도망치던 로켓은 빌런을 물리치고 가오갤의 캡틴이 되었으며 원하는 삶을 찾아 떠난 멘티스를 비롯해 가족을 찾아 지구로 돌아온 스타로드. 비록 아내와 딸은 잃었지만 새로운 아이들이 생긴 드렉스. 그토록 원했던 가족과 친구가 생긴 네뷸라. 아직 라바저스이긴 하지만 스타로드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열게 된 가모라까지 모두에게 나은 결말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항상 누군가 사망했던 이전 시리즈와는 달리 죽을 위기에 처한 로켓을 살리면서 항상 죽음이 드리워진 자신들의 운명을 이겨내기까지 했는데요. 서로 적대적이었던 초창기 시절 그루트의 희생과 서로의 화합으로 팀이 결성된 이후 가무라와 스타로드의 사랑과 욘두의 희생으로 가족에 대한 끈끈함이 생겼으며 전 우주의 절반은 살린 히어로로 거듭남과 동시에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마주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나아가는 모습까지 캡틴 아메리카 이후로 최고의 트릴로지를 완성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가오갤 시리즈는 3편으로 막을 내렸지만 향후 시크릿 워즈에서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스타로드와 멘티스, 드렉스, 네뷸라가 빠지고 로켓을 중심으로 새롭게 뭉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물론 나머지 멤버들은 잠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멤버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편인데요. 아담이라는 강자가 합류된 만큼 전투력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크레글린 역시 욘두의 화살을 한층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된 만큼 나머지 멤버들이 빠진 빈자리를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스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후 최고의 전투력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실험체였던 파일라 및 더욱 벌크업해가는 그루트까지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대기였습니다. 쿠키 영상에 등장한 스타로드 리턴즈처럼 향후 시크릿 워즈에서 다시 한번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막 합류한 아담 워록과 파일라의 스토리가 남아있는 만큼 다른 작품에서 가오갤의 모습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